충선왕이 7개월 만에 폐위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의 전성기 리즈 시절은 그 이후에 시작이 됩니다. 충선왕이 한반도 역사상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다. 맞아요. 타고난 전략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한 일이었는데 원나라에 가서 우리 충선왕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때 같이 지낸 사람들이 있는데요. 네. 무종과 인종이라는 친척이 있습니다. 충선왕이 원나라에 있을 때 가장 친하게 한 집에서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때 원의 상황이 어땠었냐면 성종이 자식이 없이 세상을 떠납니다. 네. 네, 그래서 권력투쟁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때 충선왕이 친했던 무종과 인종의 그 즉위를 돕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하면 뭘 하죠? 공신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줘야 돼요. 아, 그렇죠. 파티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선물도 주고.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가까이서 나를 엄청 힘을 실어준 사람이잖아요. 충선왕에게 어떤 상을 주냐면은 심양왕이라는 자리를 줍니다. 심양은요, 지금도 그 지명 그대로 쓰고 있는 곳이고요. 자, 우리에게는 뭐 만주로 더 익숙한 곳입니다. 자, 이 만주, 심양이라는 그 지정학적 위치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는데 네. 정치학에서는 네.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에 있어서 군사 교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뭐 거기 몽골족들만 살고 있던 곳이 아니고 네. 고려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던 많았구나. 곳이에요. 교통이 왜냐하면은 요지니까. 그래서 무종이 이 충선왕에게 이 심양왕 자리를 준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심양왕이라는 자리도 조금 뭐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원의 중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어전 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진짜 높은 급 아니면 못 들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충선왕은 항상 여기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와. 양쪽의 정사를 또 심지어 문화권도 다른 두 국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지도를 보시면은 사실 고려에서 심양이 그 당시에 말 타고 가마 타고 가려면 야, 저 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심양 왕이기도 하고 고려 왕이기도 한데 이제 어디인가로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자, 고려 개경, 심양, 그리고 원의 수도 대도. 여러분은 어느 곳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교통이 원활한 데를 좋아하니까 네. 딱 심양이네요. 딱 보면 이 원나라 조정에도 가깝고 우리 집과도 가까워. 네. 저는 사실 그냥 저도 사실 원래 심양이기는 한데 개경도 저는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약간 충선왕이라면 네. 대도에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약간 힘이 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여기 대도에 있으면 진짜 왕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심양에 가면 내가 진짜 짱인데 고려에 가도 짱인데 굳이 여기 대도에서 그러니까 맥스 나보다 심양이고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개경 진짜 원래 있어야 돼. 원래 이렇게 내가 여기서 귓속말로 만약에 황준이 형님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은 저쪽에 이상한 말 나와요. 중간에 변질된 데니까 그렇지. 변질이 돼. 아니 최대한 근데 줄여야 돼. 이렇게 봐봐요. 정말 내가 원나라의 그 이 정치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다. 네. 그러면 내가 지방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서울 여의도 가고 싶어요? 충선왕은 원의 수도 대도에 이거 봐, 원나라 사람일 확률이 높아졌어. 아, 그래. 자연스럽게 원을 갖고 앞에 게 싶어서. 정리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니 원을 갖고 싶어서 저기 대도에 있었네. 원에서 멀어지면 대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안 된다고 본인이 생각했구나. 그렇죠. 권력의 핵심에서 멀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리고 굳이 이제 고려까지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네. 거기서 난 뭐 하기로 한다? 리모컨 통치를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거리가 꽤 되는데 저렇게 대도까지 가면. 네, 너무 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원거리에서 원격으로 통치하는 것을 네. 전지 정치라고 합니다. 왕의 명령을 교지라 그래요. 그 지를 전달하는 거죠. 통신 수단이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고. 그러니까요. 신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말을 띄우면 보름 한 달 정도 가가지고 신하들 의견을 받아. 그래서 신하들이 이러하옵니다. 그럼 두두두두 오면 또 읽어보고 그런 다음에 무엄하다. 내 뜻대로 와야. 무엄하다, 왔다 갔다. 전화로. 편지가 바뀌면 어떡해요? 이게 진짜 신하들이 나쁜 마음 먹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해라 이랬는데 그래. 신하들이 싫어서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바꾸기도 맞아. 하고 내용을 바꾸면. 그렇지. 배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렇죠. 충렬왕이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든 고려 근처에서 비볐을 것 같은데 어차피 자기 적수는 이제 없다고 생각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그냥 비워버린 거죠. 권력은 사실 공백을 허용치 않거든요. 네네. 충렬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을 것이고 충선왕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네. 충렬왕은 죽었지만 그 세력 전체가 죽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 남아있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 이 왕이 자리가 비어진 사이에 또 왕에 붙어가지고 왕 대신 권한 대행 노릇을 지들이 하려고 또 싸움이 맞아요, 붙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이 리모컨 정치 자체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때 손해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아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심양이랑 고려는 관심사가 아니었구나. 원. 무조건 원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맞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해볼만하다. 네, 해볼만 사실은 하다. 저도 재민 씨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충선왕의 야망은 너무 컸다. 사실은 원의 칼이 아니었을까. 아, 에이. 장점을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 장점이 아 있어요? 장점이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충선왕이 거기에 있으면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가 그 원의 중심에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고려로 가는 여러 가지 나쁜 불합리한 것을 막고 뭐 이런 작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동 행성을 좀 폐지해달라. 황제가 받아들였다. 뭐 이렇게 해서 고려를 위한 여러 가지 행동을 함으로 해서 고려가 많이 좀 발전. 이익을 받았을 것이다. 충선왕의 리모컨 정치. 네. 네. 오랫동안 하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좋다 나쁘다 뭐 부작용이 있었다 이런 걸 떠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고려에서도 사실 계속 이 패단이 나라가 나라꼴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없어요. 왕 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그 4년 뒤인 1312년에 네. 원 황실이 그냥 저기 고려로 돌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머. 너무 슬프고. 네.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그랬더니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린 것 같아요. 심양왕을 선택을 하거든요. 와. 그리고 구질구질한 진짜. 고려왕은 자신의 아들인 충수강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물려줘버려요. 그냥. 네네. 그런데 이게 본인은 욕심을 계속 가지고 있어도 네. 본인이 이제 황제가 되는데 기여했던 무종과 인종이 죽게 되면서 연인 충선왕의 끈이 떨어져. 본인 살아있는 와중에 라인이 끊겨. 조카들이 먼저 죽었어요? 네, 라인이 끊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야, 완전 어떡해? 끝났다 얘는. 근데 끝났네. 문제는 뭐냐면 네. 그 다음 왕인 영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사람은 또 충선왕과 반대파잖아요. 야. 그래서 충선왕한테 영종이 아유 이제 저기 불경 공부를 좀 하시라고 마음 수양을 좀 하시라고 티벳으로 불경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쓰고 가로 열고 유배당했다. 15,000리를 반년 동안 걸었는데 이게 약 6,000km. 그러니까 서울 부산을 7번 왕복하는 거리입니다. 가는 길을 와. 나가라는 거네. 그리고 옆에 이제 그 수행원들이 따라갔겠죠. 이 수행원들은 또 무슨 죄야 이거요. 진짜. 가다가 전하, 전 미안합니다. 전 여기까지인가 보 하면서 도망가 버리고. 저도 도망가요. 저도 왜냐하면 내가 제일 먼저 빠졌어. 도망가. 할 때는 형 출발 안 했을 거예요. 출발하는 날 출발은 하실 것 같아요. 충선왕은 끝에는 결국 원나라 황실 전쟁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이후 100년에 가까운 원 간섭기를 저희가 잘 견뎌냈기 때문에 고려라는 나라가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었는데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들 중에서 식민 지배를 겪었거나 내전을 겪었거나 네. 군사 쿠데타를 겪었거나 독재를 겪었다. 그 나라는 아직까지도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 된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4개를 다 겪었어요. 유일하게 다 겪었는데 민주주의 국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DNA가 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우린 그 모든 걸 다 이겨내고도 민주국가로 성장시킨 그 사람들이다. 여기 또 그쵸, 이게 또 면역이 돼 있어요. 이제 웬만한 거 들어와도 예. 아 옛날에 그것도 겪었는데 뭐 이런 상관왕이야 생각이- 우리 우린 근데. 다 겪었으니까. 네, 그래서 맞아. 고려의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네. 28년간 항몽을 했던 그 선조들의 피가 그대로 또 이어졌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습니다.